제가 투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다가 이제 2년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12월 한 중순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지인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급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긴장이 돼서 손절을 하고 또 근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또 들어가고 근데 또 떨어져요. 요거를 한 반복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좀 빼지 말아야겠다.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결심을 하고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폭락이 시작됐어요. 마이너스 막 30, 40 이렇게 갔는데 그때가 한 1월인가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요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 쭉 내려가서 언제 이게 올라오는지 한번 그 모든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이 어둠의 시간을 가보자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 1월, 2월 계속 내려가던 그 이제 지수가 한 6월, 7월 되니까 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수개월 정도 제가 이제 수많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분들의 강의,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그 트렌드, 금융 기본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6월, 7월이 되자 이제 그동안 긴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 나는 약간 투자에 대해서 좀 안 사람이다. 수익을 냈으니까 이제 좀 대단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코인이 좀 올라갈 땐가 내려갈 땐가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오르면 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올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 뭐 말부터인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 정점이다 이제부터 하락으로 갈 거다라는 것에 그 피부로 그 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많은 버블이 쌓였고 결국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 위험 신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기사를 읽었을 때 이제 AI 붐으로 인해서 미국의 AI 관련주들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런데 한국 이 대표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저평가된 시장이다. 아직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걸 봤는데 놀랍게도 그 기사 보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한국 코스피가 폭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었다면 들어갔었을 텐데 이미 이제 비트코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좀 멀리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5천, 6천, 7천, 8천, 9천, 8천 이제 다시 7천대로 내려오는 이 사이클을 보면서 이 다음에는 오를까 내릴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물어보신 거죠. 야,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어떠냐? 근데 만일 저라면 이제 아버지에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사실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3천대 혹은 4천대 막 오르기 시작할 때라든지 그 전에 긴 시간 동안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저가에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 마이너스 20, 30을 참아냈던 분들 한 2년, 3년 장기 보유했던 분들은 지금의 300%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 가격대를 형성해 놓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죠. 3천, 4천, 5천. 그때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6천, 7천, 8천 오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자기의 어떤 자산들을 더 넣고 9천을 찍어요.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7천, 8천 대에는 3천, 4천, 5천에서 매수했던 좋은 타이밍에 매수했던 외국인 분들이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지금 이 가격대 8천, 9천 대 이 가격들은 누가 형성하고 있느냐? 7천, 8천에 구매한 한국인 이 어른들 이제 미리 사지 않고 오른다니까 한번 나도 들어가 볼까 하고 샀던 분들이 구매한 그 가격대예요. 근데 이 가격은 약간 흠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만 내려가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7,500에 코스피 7,500대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8,000, 9,000 올라가서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다시 7,0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 이렇게 나면 손절하기가 쉬운 거죠. 손절하기가 쉬운 층이 많이 몰려있는 그 가격대는 쉽게 가격 폭락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들은 손절을 해버리는 게 더 많은 마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8,000에 사서 5,000 내려갔다가 다시 9,000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8,000에 사서 7,500에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사는 분들이 있죠. 하여튼 이런 이 거래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만일 사고 싶었다면 3,000대, 4,000대, 5,000대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초반에 길게 보유하면서 기다리든지 미래에 어떤 산업의 발달과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 시장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그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든지. 근데 그거는 매일 보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게 한 2달 정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아주 고점에서 그렇게 사면 너무 이제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이제 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버스를 놓쳤구나 하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9,000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9,000을 찍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대형 호재가 있어야 되고 또 산업이 받쳐줘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한국의 여러 시장의 가능성이 선 반영된 가격을 이미 찍은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게 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내가 좀 놓쳤구나, 내가 정보가 미흡했구나, 혹은 내가 도전이나 이런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인내심이 부족했구나, 이걸 빨리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파도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이제 횡보를 시작한 이때에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모으면서 지금 저평가된 시장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그런 것이 분명한데 아직 그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어디인가, 이런 자산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코스피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그 파티 끝물에 들어가기보다는 아직 파티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자산들을 바라보면서 좀 현금을 모으고 이제 조금씩 그런 자산들의 장기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매집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이제 코스피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셔서 아들로서는 좀 마음이 놓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좀 내려온 이 시점에서 저점이면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좀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매수를 도전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 그 자산의 보유자들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 좀 고민해 볼 부분은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저점에서라도 매수를 한 종목이 자산이 금액이 올랐을 때 이거를 몇 %에서 파는 것이 현명한가,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단타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좀 장기 보유하는 자산의 관점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건전한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내 전체 재산의
뭐 예를 들어서 30% 혹은 50%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이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 자산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를 들어 한국의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라고 하면 아마 아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그 자산이 전체 내 재산의 어떤 가정은 뭐 절반 이상 혹은 어떤 가정은 그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가 뭐 100% 20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산을 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안전하고 적합한 합리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쉽게 팔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코스피를 구매했을 때 어떤 주식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했을 때 이 자산이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려요. 판다는 건 뭐냐면 이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파트가 올랐을 때 그걸 바로 팔아버리지 않는 것처럼 좋은 자산이라고 하면 이 자산을 잘 갖고 있다가 대를 물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자산 투자는 충분히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잘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한번 자산을 구매했을 때는 좀 길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시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 시점에만 구매하지 않을 거라면 장기적으로 그 동일한 자산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여러 점에서 자산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가격은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사고 그것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면 정말 좋은 자산을 잘 찾으셔서 그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이 자산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그런 가격 상승의 즐거움을 좀 누리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산 가격이 오를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 논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거나 한국을 포함해서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요. 이 나라에 돈이 100개밖에 없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 100분의 1인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하면 나라의 돈이 1,000만 원, 100만 원이 이제 생겼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적당한 자산을 선택을 했다면 그 자산이 이거이든 저거이든 관계없이 가격은 뭐 10년, 20년을 봤을 때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올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국가들이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라 하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럼 자산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현금은 여전히 10,000원일 텐데 이 자산으로 바꿔놓은 그 가치는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별로 없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내 노동력으로 얻게 된 어떤 돈을 좀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자산입니다. 이것이 뭐 ETF가 될 수도 있겠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겠고 테슬라나 구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금이나 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점을 찍고 이제 횡보를 시작한 혹은 이게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요. 이러한 자산이 내가 들어갔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지금은 내가 좀 배웠다 생각하시고 요 다음 또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자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이미 많이 가격이 내려간 그런 자산들을 조금씩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서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노후도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